안녕하세요. 네, 저팁입니다. 제가 2차 백신을 지금 거부했습니다. 1차 때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1차 때는 3일 때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한 4일째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또 두통이나 이런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이런 등등 증상들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몇 차례 가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으면서 좀 이것저것 이렇게 검사 받으면서 좀 여러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거를 저는 뭐 경험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은 심장 쪽에 이상이 있든 뭐 두통이 심하든 뭐 하든 간에 피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염증 반응이 없는 부분이 뭐 대부분인 것 같은데 없게 되면 이상 반응 신고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두통이나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촬영을 하거나 뭐 찍었을 때는 뭐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뭐 이상 반응 신고조차도 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기저질환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 반응 신고를 하신 분들은 극히 드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상 반응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되도록이면 뭐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상 반응 신고가 지금 건수만 해도 한 10,000건이 넘어갔고 며칠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거는 그것 또한도 극소수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사망자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차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전화해서 상담을 하려고 1339 뭐 등등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취소에 관련된 거는 뭐 상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취소를 하려고 하면 취소를 알려주는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는 전화를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돼 있는지도 참 좀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백신의 어떤 그런 분 이상 반응에 대한 것도 사실은 신뢰가 안 갔고 그 다음에 뭐 치료비 이상 반응이 있다고 검사를 받고 뭐 하게 되면 본인이 다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검사를 한다 해도 나올 확률도 적어요. 나올 확률도 적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저 또한도 진료비 제가 다 계산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려했던 점이 있다면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불안감, 뭐 불이익, 뭐 이런 거 조금 걱정을 좀 했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법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 그 과정을 알아내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모든 부분들의 대답을 다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법적인 거는 불이익이 일단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백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백신의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타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더라고. 오늘 기사를 봤는데 기사에서도 잠깐 확인해 보면 백신 인과성 부족 환자 의료비 지원을 일부 경증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 확인한 본 결과 경증 환자들의 어떤 그런 심근염, 심낭염, 길랭 발해 증후군, 다형 홍반 뭐 뇌전증 등 이렇게 해서 뭐 등등 있던데 사실 이게 뭐 저도 뭐 검사를 받아서 해봤지만은 그렇게까지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프긴 엄청 아파도 이렇게 진단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다 생각이 저 딴에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왜 이렇게 뭐 있어봐야 그렇게 효력이 있겠나?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저처럼 2차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또한도 좀 사실은 좀 별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검사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원해 주는 건커녕 그냥 검사를 받으러 가면 뭐 되게 왜 받으러 왔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받으러 왔지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검사 받는 비용도 자기가 다 내야 되지만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파서 가는 건데, 그것도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아파서 가는 건데, 그런 검사 비용도 자기가 내야 되고, 그리고 그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또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몸에 어떤 그런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필요적인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해야 되고, 부작용이 심해지면 굉장히 뭐 더 할 나 없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불이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를 거부를 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거부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맞으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처럼 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무조건 안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백신의 어떤 맞고 난 다음에 이익과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맞는데 불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고려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병원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 굉장히 부작용 간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얻기는 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통이 많이 심했는데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사이 좀 되니까 두통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병원에 가서 약을 굉장히 세게 지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두통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갔습니다. 남들은 뭐 2차 때 굉장히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1차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부를 했고, 저희 어떤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